학생들이 좀 더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이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세요. 그렇겠죠. 네. 근데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초등학교에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실용 영어가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학교부터는 이제 그 대입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김치영 선생님, 그 중학교에서 실용 영어는 어떻게 지금 그 접근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 선생님이 2분 계시고 영어 회화 전문 강사가 1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시간 4시간 중에서 한국인 선생님은 3시간을 담당하고 1시간은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 회화 선생님과 함께 수준별 2+1 그리고 코티칭을 통해서 교과서 중에서 그 듣기 말하기 이 부분은 함께 수업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워낙 40명이 넘는 그런 그 중학생 수요다가 이게 초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성되지 못한 학생들의 어떤 미도달 수준 학생들을 저희들이 남은 3시간 한국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강해서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중학교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테스트 자체가 이제 또 고입이 이렇게 뭐랄까 영어 위주로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운 이 페이퍼 테스트로 이번에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렇게 바뀌면서 영어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애들이 이제 더 쓰기나 읽기나 이런 부분을 치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 또 역시 또 수능도 아직은 그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내국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그 리딩이라든지 어떤 쓰기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네.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학부모가 교사나 학교에 바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이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 목표가 구체적이고 협소할수록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교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틈이 많이 생깁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뭐, 왜 이거는 이렇게 갑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때로는 그 교사들을 좀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그렇죠. 힘들게 하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찬 선생님은 혹시 어려움 같은 걸 느낀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그 방과학교 강사들은 사실 그 학생, 그 수강생, 학생 수의 이제 수강료를 그 교사 수대로 이제 n분의 1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급여를 지급받는 어떤 구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가장 큰 요구를 굉장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 수업 이외에 방과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학교에서 보는 평가를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일 텐데 그래서 이제 방과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시험을 잘 보게끔 학생들 시험을 잘 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과후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해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또 중요한 또 행사가 있었다고 하죠. 예, 지난 2월 23일에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이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23일 서울의 한 대학교.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대개 교원 단체 또 학부모 단체 대학교 또 시도교육청과 학교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선순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그 수학교육의 근본적인 그 개선안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런 좀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가 그 수학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단순 반복형 기계적 문제풀이에 우리 아이들이 그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정책과 관련해서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좀 수학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 성취에 대한 학습의 기쁨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런 법안이 마련되고 법적 기반이 구축이 돼야 방과후 학교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항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과후 학교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이제 교과 보상의 목적도 있지만 좀 학교 정규 과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한테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한다는 이러한 측면에 이제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교육 경감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학교 위주로 할 때는 공교육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실상 장소는 학교고 사교육으로 얘기될 수 있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보면 그런 쟁점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 최소한 준 공교육으로서의 성격 매김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까 이제 법적 기반 얘기도 하셨는데 좀 공영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갖고 여기에 맞게 실제 그래야만 이 교육과정도 이 국영수의 또 다른 어떤 반복 형태의 방과후가 아니라 어떤 문예체가 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에서 영어 사교육을 잡기 위한 대안으로는 방과 후 영어교육 강화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EBS2를 통해서 학교 급별로 특성에 맞는 단계별, 수준별 영어교육 학습 교재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부터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 완료를 하고요.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한 지금 공교육을 더 강화할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른 방과 후 영어교육 활성화. 과연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토크앤 이슈 특집 2011 학교 교육 변화의 중심, 방과 후 영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책 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은 교실 수업에 이제 좀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영어만큼은 또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내실화하겠다 그거였었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방과 후 학교 중에서 영어 과목을 내실화하겠다라는 거는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은 일단은 뭐 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저희 김찬우 선생님 얘기를 이제 들었을 때 약간은 좀 이렇게 교사 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그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네, 방과 후 영어 교육의 내실화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방과 후 영어 교육이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영어 교육의 특성상 학교 교육만으로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의 방과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고요. 내실화 부분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방과 후 영어 교육의 내용들이 비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영어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훌륭한 교재가 있어야지 선생님들이 준비하기도 좋고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체계적인 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EBS 잉글리시를 통해서 저희 채널이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기반 위에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게 수준별, 단계별 그 영어 교재를 개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교재는 별도로 학교 교육과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교재이기 때문에 학교 영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방과 후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주가 되셨고 우리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두 매진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게 하시기에는 그런 모델이 하나 있고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과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과 영어야 전문 강사 선생님과 원어민 보조교사 선생님을 1차적으로 활용을 하되 외부 강사 중에서 이러한 그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외부 강사 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